생생한 농업 농어촌 소식을 전하는 생생그린 리포트.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 하면 버스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일반 버스와는 달리 태양광 발전기가 장착돼 있고 아담한 세탁기가 놓여진 별난 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파주의 한 초등학교로 달려가고 있는 그 특별한 버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전교생 54명의 작은 학교. 종소리가 울리기 무섭게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생. 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네, 버스 보러 가는데요. 무슨 버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버스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버스를 보러 저도 아이들을 따라가 봤는데요. 그곳엔 정말 특이한 버스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변신을 시작하는 버스. 아니 도대체 이 버스의 정체 뭘까요? 예, 이 차량은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조한 차량인데요. 에코란 말은 이제 자연적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롱롱은 이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 친구들이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고 체험하는 에너지 교실입니다. 이름만으로도 신기한 에너지 버스. 아담한 집안처럼 꾸며진 내부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을 생각한 냉장고와 전기 소모를 적게 해주는 작은 사이즈의 세탁기, 그리고 TV 등 다양한 가전제품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의 작동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버스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기나 풍력 발전기가 저장해둔 햇빛과 바람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된다는 사실. 하지만 더욱 신기한 건 바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싱크대에서 물을 틀면 사용된 물이 이렇게 한쪽에 저장이 되는데요. 국수처럼 보이는 멤브레인 필터를 통해 물의 불순물이 제거되면 물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손잡이를 돌려 작동하게 하는 라디오 겸 플래시나 면도기, 태양열을 이용한 모자 등 이색 제품들도 버스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자전거 발전기입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전류가 흘러서 선풍기를 움직이게 하는 건데요.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 에너지 아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아이들이 에너지 버스를 체험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미션 카드를 뽑고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해 미션을 해결해야 했는데요. 귀를 쫑긋 세우고 설명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 굉장히 진지했는데요. 에너지의 소중함을 배우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한 제품을 찾아내며 미션을 해결한 아이들에게 뿌듯한 마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학생, 버스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왜? 어떻게 재밌어? 안에 게 신기한 물건들이 많아요. 이외에도 아이들은 태양광 전지를 이용해 바람개비를 돌려보고 작은 태양광 셀을 모아 햇빛 버스를 만들며 에너지를 체험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늘이 되면 움직이지 않는 햇빛 버스. 정말 신기하죠? 책에서만 보던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체험한 아이들. 앞으로 에너지 지킴이로 톡톡히 활동할 거란 기대가 들었습니다. 태양력을 이용해 세탁기를 작동하고 풍력을 이용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이야,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요. 그날이 올 때까지 에너지 버스 운행은 계속됩니다. 출발! 네, 에너지버스의 신기하고 재미있는 장치들은 모두 우리 가정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최근 귀농과 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막상 관련된 정보를 구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가 여기 있는데요. 바로 귀농 귀촌 학교입니다. 현장 실습에 푹 빠진 특별한 학생들이 있는 충남 보령으로 가보시죠. 충남 보령. 특별한 학생들이 이곳의 한 농원을 방문했다는데 하지만 모여있는 사람 하나같이 학생이기엔 조금 나이 드신 어른들 뿐. 트랙터 타고 유유히 농원을 둘러보는 사람들. 아니, 어디 학교 학생들이세요? 아니 학생들 아니세요? 맞습니다. 학생들 맞습니다. 아니 그럼 어디 학교인데요?
한국농업대학이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한국농업대학의 귀농 귀촌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란다. 도시민들의 성공적인 귀농과 귀촌을 돕기 위해 개설된 귀농 귀촌학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도시에 터전을 둔 사람들이라고. 정말 참 글로벌 경제난으로 도시민들이 조기 실직을 했거나 조기 퇴직을 했거나 또는 사업에 실패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농업 농촌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한 희망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잘 준비하고 또 착실한 그 귀농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설했습니다. 최근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이런 귀농 귀촌학교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은 재배 작물 선정 방법이나 농기계 사용법, 농가 적응 요령 등 귀농과 관련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귀농학교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귀농학교에 와서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이 이제 귀촌을 할 거니까 이제 그것도 정보도 없고 뭐 그래서 왔는데 좋은 강의도 많이 듣고요. 또 여러 좋은 농장도 많이 견학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참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참 좋아요. 오늘의 수업은 정열의 빨간빛 자랑하는 고추 수업. 전문가 말씀 하나라도 놓칠세라 진지하게 열중하는 사람들. 자, 그렇게 따시면 됩니다. 고추밭을 돌며 직접 고추를 따고 고추대를 정리하는 사람들.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 손 거쳐 정성으로 키운다는 걸 새삼 느낀다. 이렇게 한 손 가득 수확한 고추는 금세 한가만이 되고 애지중지 품에 안긴 고추는 따뜻한 예비농부의 마음을 느낀다. 하지만 마음만 앞선 몇몇 예비 귀농인들 작업이 서툴기만 한데. 이거 빨간 걸 따야 되거든요. 이런 거 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빨간 걸 따야 돼요. 이건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자, 앞으로는 이렇게 빨간 거 이게 좌우로도 깨끗하게 빨간 걸 따셔야 돼요. 이렇게 실수하며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꿈이 있다.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농업이라 해서 뭐 크게 틀릴 거 없어요.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뭐 이제 좀 인생을 즐기면서 좀 웰빙을 하면서 재밌게 좀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생각하고요. 또 도시에 있다가 시골을 가면은 또 뭔가 꼭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현지 시골에 계시는 분들인데 뭐 봉사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해서 일단 이런 강의를 들으니까 뭔가 좋아요. 보여요. 네. 땅과 함께 숨쉬고 자연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려는 사람들.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 귀촌학교 학생들. 모두 화이팅! 네, 각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비 귀농, 귀촌인들의 모습 정말 아름다워 보이죠? 이분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아마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날라의 주부가 이 친환경 농산물 공부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구분하느라 분주한 날라의 주부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시죠. 날라의 주부의 하루나기. 잡곡이랑 콩 산다더니 아까부터 뭐해? 그게 말이지. 도무지 뭘 골라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몸에 좋은 걸로 고르려고 하는데 친환경이니 유기농이니. 나 이제껏 그런 구별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거야. 인생 고사는. 제일 간단한 방법 있잖아. 그냥 제일 비싼 걸로 고르면 되지. 과연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 덮어놓고 비싼 걸 사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현명한 소비를 해야지. 그런데 진짜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농산물은 일반 재배와 친환경 재배로 나뉘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재배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정성을 인증한 제도가 바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예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방문해보세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마크예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고 있답니다. 똑같은 사과 모양의 마크지만 밑에 표시 색깔에 따라 유기농과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을 종류별로 표시하고 있어요. 우리 농산물을 살 때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농산물 표시 마크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합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겠죠? 내 아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고르는 기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아요. 엄마는 집안의 건강을 지키는 슈퍼맨이니까. 경제 성장 지수를 보면 한 나라의 경제 전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서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비용은 전혀 포함되지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생생 환경 칼럼에서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행복,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환경연대 이보은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8월 18일 정부가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의 5개 실생활 영역에서의 지표를 개발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측정해 가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GDP로는 측정되지 않는 일종의 국민 행복 지수를 국가가 만들어 가겠다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1인당 소득은 1960년대와 비교해 250배 이상 늘었지만 실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OECD 국가평균 0.69보다 크게 낮은 0.45로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실시된 유력 여론조사에서도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행복도는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GDP 성장이 곧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행해진 수많은 연구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사람들보다 덜 부유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크고 행복하다는 의외의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술가 하랄드 빌렌브록은 저서 행복경제학에서 국민 총생산의 야릇한 기준에 따르면 병원에 누워 비용이 많이 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말기암 환자가 국가의 경제적 영웅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미식축구 스타이자 배우인 오제이 심슨이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던 시절 변호사 수임료, 법정 비용, 텔레비전 중계권료 등을 통해 미국의 GDP를 2억 달러나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슨의 재판이 미국을 더 가치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환경운동가 스지 시니치 교수의 말대로 국민 총생산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지출 총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맑은 공기와 햇빛, 숲과 건강한 생태계, 가족의 사랑, 우정, 보살핌 같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돈으로 환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과 인간이 병들고 공동체가 파괴돼 범죄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뒤늦게나마 삶의 질을 따지는 지표 개발에 정부가 나선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 고유의 문화적 자산이나 우리 공동체가 지켜온 가치를 훼손하고 내팽개치는 일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비용을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떠맡기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GDP 세계 11위 국가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와 다음 세대를 함께 행복하게 하는 성장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과수 등 지역별 재배 작목의 특성과 영농 규모 등을 반영해 농업용 면세율을 배정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별 면세율을 배정할 때 작목별 경지 면적 등을 반영해 배정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난방용 면세율의 경우 재배 면적과 작목, 사육 규모 등에 따른 수요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면세유료를 일정 시점에 회수해 조합 유보량으로 운영, 추가로 필요한 농가에 다시 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회수당한 농가가 면세유 공급을 요구할 경우 당초의 배정량 한도 내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10월 4일까지 전국의 시, 군 및 읍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농촌 생활 지표 조사를 실시합니다. 농촌 지역 삶의 질 파악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인구, 사회, 식생활, 건강생활, 교육 여가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되는 조사는 올해 인구 및 사회 여가, 가족생활, 사회복지, 지역개발 및 정보화 등 5개 부문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오는 12월 발표되는 조사 결과는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농촌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한낮은 아주 무더운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이 바로 호흡기 질환인데요. 이럴 땐 유자차나 생강차, 계피차를 마시면 기침이나 몸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셔서 행복한 가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